네,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이동근 신사업 추진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시장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에 완전히 휩싸여 있습니다. 아까 전에 브리핑 시간에도 들으셨겠지만 속보 나왔었던 부분, 한 15분 전 속보 나왔었던 부분인데요. 러브 군사협력에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하겠다. 북한군은 즉각 철수해야 한다라는 얘기와 함께 우리도 우크라이나에게 방어를 잘 할 수 있는 무기 지원에 있어서 고려해 보겠다. 이제 공격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카드 만지작거리고 있는 구간.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덮어버리면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 자체가 더 가라앉을 수밖에 없고 오르는 종목 쪽은 이런 중소형 방산주로 쏠릴 수밖에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 움직임이 지금 시장에 여실히 나타나고 있고요. 이동근 팀장님, 지금 구간에서는 대비체세를 우리도 갖춰야 하는 걸까요? 사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또 악재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뭔가 리스크 요인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 대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이제 연속성이 있을지 지속될지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해야 되겠지만은 결국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순히 이제 리스크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수급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불러올 수가 있다라는 것.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시장에서의 어떤 외국인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면서 이 부분이 사실은 지수를 좀 강하게 끌고 내려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거래 자체가 너무 적어요. 어제도 코스피 코스닥 거래 합쳐서 14조 수준이었는데 오늘도 아마 그 수준에서 머물 겁니다. 결국 이렇게 계속해서 거래가 부진한 상황에서의 악재를 받아내지 못하는,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이 연속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제일 좀 시장에서 지금 저는 우려해야 되는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전에도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다만 지금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수급적인 요인들까지 겹치면서 시장의 낙폭이 좀 커지고 있다. 사실은 지금은 이 접근이 쉽지가 않은, 뭔가 대응이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팔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이건희 대표님 그러면? 지금은 팔 이유가 없는 것 같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만약에 진짜로 당장 전쟁이 난다 그러면 오늘 1.2% 빠지는 게 아니라 한 5% 빠져야죠. 예, 그럼 지금 자리는 사실은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돼서 미국에서 금리가 좀 튀었고요. 달러도 강세로 가고 원하는 약세로 엔화보다 더 빠르게 지금 약세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약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 이제 트럼프 당선 시기를 다시 한번 다시 리마인드 시키면서 주가가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 지금 10년물 금리가 4.2를 한번 터치했다 내려왔죠. 4.18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될지 안 될지 대부분 해리스가 될 거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런 말이 돌다가 10월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지지율이 조금씩 역전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다시 이제 이게 리스크 요인으로 단기 리스크 요인으로 좀 부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불을 지핀 건 이제 러시아의 북한군을 파병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 얘기도 사실 우리나라 국정원과 우크라이나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만 얘기하고 있고 나머지들은 다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알아도 모른 체 하는 거거나 아니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파병을 하더라도 실제 전투 병력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인공기가 달려 있는 무슨 사진이 돌기도 하고 하는데 사진이 얼마든지 조작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믿을 바가 못 되는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또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단계가 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만약에 우리도 우크라이나의 군을 파병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국제전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미국이 과연 원할까? 유럽이 원할까? 유럽은 바보여서 참전을 안 하고 미국은 바보여서 거기 군대를 안 보냈을까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 보면 사실은 이제 이거는 너무 좀 감정적으로 나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사안을 가지고 좀 너무 정치인들이 좀 이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좀 시장에 불을 좀 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스페코나 이런 빅텍 이런 종목들 올라오는 것 자체가 시장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 건 맞고요. 저는 오늘 이제 이 일이 지나고 나서 오늘 밤이라든지 내일 정도에 또
말이 있겠죠. 또 미국 트럼프 트레이딩이 어떻게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되고 진영학적 리스크도 좀 보셔야 되는데 아마 미국에서 좀 제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좀 나설 수 있다. 그렇죠. 지금 대선 2주 대선 그렇죠. 대선 전에 시끄러워지는 거 싫어할 테니까. 그럴 거예요. 그렇겠죠. 그 부분도 있고. 근데 사실 이렇게 격해지기 전에도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또 발발한 시장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해지다 보니까요. 지금 전반적으로 투심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정규장 이후에 또 얘기는 나올 겁니다. 일단 그 북한 쪽 UN 대표부 쪽에서는 우리 그런 거 없다라고는 밝히긴 했는데 일단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에 있어서는 지금 대응 체제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방산주에 대한 투자 전략 아이디어 한번 모아봅시다. 팀장님, 사실 이제 거래가 한산한 상황 속에서는 테마가 조금 더 움직이기 마련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 방산주가 더 잘 가는 것도 맞고 여기에 대해서 수주 베이스로 잘 가고 있는 방산 빅포도 잘 가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어떤 걸 해도 지금은 다 전략이 통하네요, 방산주는. 사실 근데 방산주에서는 조금 저는 차별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이제 뭐 오늘 사실은 어떤 그런 조금 그 2시 이후에 좀 부각이 되면서 이런 그 지적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이제 좀 중소형주들이 올라오는데 사실은 이런 중소형주들의 움직임과 기존의 어떤 그 우리가 얘기하는 뭐라지 넥스원이라든가 현대로템이라든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은 좀 차별화를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아시겠지만 이런 그 우리가 얘기하는 방산 대표주들의 움직임은 이전부터 이제 뭐 그 해외 수주라든가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어떤 그런 그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이제 기반한 그야말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을 수반하면서 결국은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러한 어떤 흐름들을 이어왔었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이제 뭐 수주가 늘어나고 있고 뭐 최근 들어서도 이제 뭐 여러 그 유럽 지역 그리고 이제 뭐 중동 지역 이런 쪽에서의 어떤 일단 수주의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역시 이제 우리가 역시 이런 실적이라든가 수주에 기반한 이러한 주가 흐름으로 우리가 이제 그 판단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뭔가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게 좀 그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이러한 흐름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서로 간에 좀 구분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여전히 저는 무게에는 좀 약간 대형주 쪽으로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이제 뭐 지금 폴란드 수주 이슈도 있고 뭐 폴란드 대통령 방문하면서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조금 더 저는 무게를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빅4 위주로는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전략으로 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도 계속 가서 좀 무서운데 그만큼 지금 기대감이 이쪽으로 쫙쫙 모아지고 있고 수급도 이쪽으로 강력하게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외국인이 뭘 팔고 있는가를 좀 볼게요. 오늘 외국인 현선물 매도죠. 이 속에서 뭘 많이 파는가. 삼성전자를 팔고 있습니다. 58,000원 오늘 터치를 했고 오늘까지 30거래일 연속해서 순매도. 이게 여러분 진짜 보유하신 분들은 피가 마를 수도 있어 보입니다. SK하이닉스도 같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2차 전지단도 지금 흐름이 보이네요. 포스코 퓨처엠도 보이고 에코프로도 같이 보입니다. 2차 전지부터 저희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우리나라 새벽 테슬라 실적 발표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진짜 공교롭게도요. 이건희 대표님.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하고 나서부터 2차 전지주가 살짝 방향이 하방 쪽으로 그려갔습니다. 이거 뭔가 테슬라 리스크가 켜진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론 머스크가 너무 열심히 트럼프를 도와서 유세도 하셨죠. 이렇게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테슬라는 살아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자동차, 전기차 관련된 업계들은 트럼프가 되면 일시적으로 충격을 좀 받겠죠. 지금 보조금을 취소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 있고 뭐 전기차는 뭐 좋으니까 좋은 거다. 사는 거 만들고 사고 팔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는 뭐라고 하지 않겠다. 약간 좀 중립적인 의지를 내비쳤는데 그렇다고 보조금을 깎겠다는 얘기를 철회하진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보조금 없이 전기차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적어도 26년은 돼야 된다라고 지금 모든 업계에서 보고 있는데 트럼프가 당선된다는 것 자체가 큰 리스크일 수밖에 없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그 이후로 보조금을 폐지 안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다시 주가가 반등할지도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아마
큰 폭의 하락이 나올 가능성을 지금 미리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익난 쪽에서는 팔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실적이니 뭐 그다음에 모멘텀 수주 LG 에너지솔루션은 수주도 계속 봤는데 왜 이러냐? 지금 그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정책 리스크 때문에 빠지는 거니까. 그러면 수주 해놨다가 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죠. 주문한 쪽에서. 예, 그러면 이건 물량은 지금 계약을 해놓은 건도 연기될 수 있고 미뤄질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보면 지금은 2차 전지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나올 때마다 지금 한 몇 달째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냥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대선 끝나고 보면 됩니다. 해리스가 되면 또 뛰어가겠죠. 막 위로. 그러면 그때는 따라 붙으시면 되고 트럼프가 돼서 폭락이 나오면 그때 싸게 사시면 된다. 전략은 되게 간단한데 지금 매일매일 자꾸 어느 방송국을 가도 다 물어봅니다. 이거를. 예, 근데 지금 이제 10월 22일이죠 벌써. 그러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좀 참으시고 11월 한 뭐 이제 해봐야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열흘 조금 넘게 남았죠. 보름 정도 남았는데 한 2주만 참으시면 결론은 난다. 네, 그러면 그 뒤로 대응하시는 게 지금은 맞지. 내가 저점에서 남들보다 누구보다 저점에 사서 엄청 많이 먹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덤비시다가는 오히려 조금 한 번 더 리스크하게 갈 수도 있으니까 사시더라도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랑은 별로 지금 연관 지어봐야 의미 없습니다. 예. 뚜껑 열어봐야 알고. 예. 그렇죠. 콩콜에서 또 어떤 말을 해주는가에 시장은 더 반응할 거예요. 그 숫자 검사 플러스 콩콜 발언. 그리고 대선 끝나고 나서부터 어떤 방향인지에 따라서 우리도 포지션 정하면 된다. 그럼 2차 전지는 당분간 관망 움직임으로 저희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원전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외국인 순매수 상위 5위에 현재 자리하고 있습니다. 원전주가 사실 계속 강하네요. 체코 원전 때보다 더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기관 또한 두산 에너빌리티 더 담습니다. 1위에 올라와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굉장하네요. 이동근 팀장님, 원전주는 약간 반응이 갈려요. 왜 갈리는 거예요? 갈린다는 말씀이니까 좀 방송할 부정적으로 때,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다는 있어요. 거죠. 이게 마지막 불꽃일 것이다라는. 근데 이제 사실은 최근에 어떤 원전주는 이전의 원전주들하고는 조금 흐름이 다르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SMR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 메인으로 나서고 있는데, 물론 오늘은 이제 흐름이 조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SMR 관련주의 상승은 어떤 이전의 원전주들과는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 어떤 면에서 다르냐 하면은 결국 지금 SMR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부분들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결국은 이쪽에다가 집중적인 투자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우리가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막대한 전력의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미 이런 글로벌 빅테크들은 뭐 풍력이라든가 그쵸. 태양광 전력의 최대 구매자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데이터 센터는 확대가 되고 있고 증설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수요를 맞추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원전에 눈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과거에는 이제 원전 사업이라는 건 국가 차원의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대형 원전이 아니고 SMR이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이러한 어떤 보다 어떤 개인이 접근하기, 기업이 접근하기에 쉬운 이런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고 이런 쪽을 아예 집중적인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걸 사버리거나 이런 쪽에 이제 투자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이전의 원전 관련주들의 흐름과는 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AI와 연관 지을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전력 설비라든가 뭐 이런 쪽 관련주, 전선 관련주가 올랐던 것이 결국은 그런 쪽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원전 관련주들, 최근에 이제 SMR 관련주들도 이런 AI 산업의 발전과 어떻게 보면 이제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전에는 국가가 했던 일들을 이제는 좀 기업이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더 확장이 될 수도 있죠. 물론 이제 그런 것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좀 우려의 목소리들이 높은 건 사실인데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은 이러한 글로벌 빅테크들의 투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다른 기업들도
사실 계속해서 이제 이런 전력의 어떤 그런 우리가 필요성은 계속해서 수요의 어떤 확대는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한다면은 최근에 어떤 원전 관련주의 움직임은 조금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단기에 너무 급등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변동성이 너무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게 어떤 이런 중소형주들을 계속해서 어떤 쫓아가는, 추종하는 그런 매매는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게 어떤 굉장히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고 또는 이제 급락을 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저는 조금은, 사이즈가 있는 이런 대형주들, 우리 대표적으로 두산 NWF라든가 그렇죠. 이런 종목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이제 한전 KPS라든가 한전산업이나 이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좀 사이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의 어떤 접근이 조금 더 우리가 좀 편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빅테크의 러브콜로 원전주가 가는 스토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게 사실상 전력 수요 이슈였으면 그러면 1번보다 2번이 더 나은 선택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송배전이라든가 네. 전선이라든가 전력 소비 관련주들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한 차례 올랐다가 이제 거기서 물론 조정을 받았지만 최근에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이제 흐름들이 나쁘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전 관련주가 움직이면서 그 이전에 전선주들이 조금 더 먼저 움직이기도 했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력 설비주는 당연히 좋은 거고요. 이쪽은 이제 실적까지도 어느 정도 수반이 되고 있는데 다만 전력 설비주들도 사실 올해만 놓고 봤을 때 가장 사실 상승폭이 큰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상승폭이라는 부분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라는 측면이 이제는 또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물론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상당 부분 그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사라졌습니다. 많이 좀 이제 경감이 됐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 이게 상대적으로 원전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최근에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구분하면서 제가 그래서 대형주의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기관이 다 사고 있다. 이렇게도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이제 아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건희 대표님, 반도체 얘기 오늘 피해갈 수가 없겠습니다. 삼성전자 장중 수급으로는 외국인 좀 들어오는 듯 하는데 여태까지 제가 늘 이렇게 당했어가지고요. 장중에 외국인 들어오는가 해서 장 끝나고 봤더니 매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참 많고 외국계에서는 여전히 삼성전자 지금 매도로 찍혀 있습니다. 이거 30거래 연속으로 파는 거 알겠는데 그러면 이건 완전히 매력이 없는 거 아닌가? 이제 저도 인내심 테스트를 받고 있어 보인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건희 대표님의 평가는요? 더 인내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 더 인내를. 오늘 노근창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그 기사를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만 겨울이 계속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근데 거기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 이유를 똑같이 말씀하셨던데 급격한 하락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8월 31일 이후 9월 달 들어오면서부터거든요. 9월 3일부터인데 9월 3일부터 빠진 이유를 보면 결국에는 8월 말까지 2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상기해 보면 투자자들 모아놓고 IR 할 때 우리는 8월 말 안에 엔비디아에 납품할 거다라고 얘기했죠. 3를 납품할 거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뒤로 못했죠.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뒤로 계속 매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자자와의 약속을 못 지키는 회사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투자를 더 늘릴 이유가 없겠죠. 그 뒤로 이제 지금 매도세가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레거시까지 안 좋다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예전에는 안 좋다 그러면 이게 이제 돌아설 겁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분들이 이제는 계속 또 안 좋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SK하이닉스와 방향을 바꾼 거는 결국에는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엔비디아 향에 납품을 했냐 못했냐로 이제 판결이 난 거고요. 그래서 지금 HBM 공급 과잉을 얘기했던 애널리스트들도 지금 말이 쑥 들어갔습니다. 공급 과잉이 될 수가 없죠. 삼성전자가 납품을 못 하는데. 그러면 이제 당분간은 SK하이닉스 주도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얼마큼 그럼 쉬어야 되냐? 적어도 한 3개월 이상은 쉬지 않겠나. 그래서 연말까지는 그냥 열심히 사시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냥 지켜만 봐라. 외국인 기관들이 알아서 매매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월봉 보면 예전에 한번 급락 이후에 이때는 좀 천천히 내려오긴 했는데 이번에 좀 빨리 내려왔죠. 2022년 1월 이후에도 급락이 나오면서 사실은
그때 반등이 나올 척하다 쭉 내려왔죠. 내려오고 나서 요 구간을 보면 거의 한 6개월 이상 쉬었습니다. 6개월. 예. 근데 지금 우리 대형주가 이렇게 깊게 빠지면 바로 반등 나오기 사실 어렵거든요. 엄청나게 삼성전자 갑자기 무슨 빅 이벤트가 생기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만전자 여러도 저렇게 자극적으로 지금 써봐야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한 55,000원에서 52,000원 많이 빠져봐야 52,000원 정도까지는 지킬 걸로 보는데 과매도 구간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PBR 1배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제 예상은 55,000원에서 한 6만 원 사이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제 하면서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고요. 짧으면 3개월, 길면 한 6개월 될 수도 있다. 그 이제 과거 경험상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 큰 기업이 뭔가 체질 개선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연말에 자를 사람 자르고 인사도 좀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구조조정도 할 거고 그다음에 그동안 자기들의 문제점이 뭔가를 또 분석을 하겠죠. 예,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니까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기다려주자. 캐파가 여전히 능력치는 굉장히 뛰어난 회사니까 금방 좋아질 걸로 보는데 이게 금방이라는 게 기업에서는 적어도 한 분기 정도는 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맥커리가 허실한 반도체 거인이다라고 평가를 내렸죠. 지금은 기력을 채울 때까지 우리가 좀 시간을 둬야 한다라는 판단으로서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고요.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말씀 고맙습니다.